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C# 베이직 튜토리얼 클래스에서 멤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멤버하고 몇몇 클래스 사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알아볼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뭐 스태틱 생성자, 인스턴스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 생성자에 대한 내역들을 좀 치우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필드라는 걸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접근 지어자, 타입, 필드 네임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어요. 프라이빗에 저는 언더바를 넣어서 선언을 해서 그냥 언더바를 넣고 있는데 안 넣고 싶으신 분은 다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프로텍티드로 선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앞쪽에다가 이렇게 read only라는 값을 줘서 생성자에서만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접근 제어를 또 하나 더 주는 거죠. 그리고 프로퍼티라는 게 있는데 밑에 가보시면 이렇게 name이라는 애가 있죠. get set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게 프로퍼티예요. 오토 프로퍼티라고 하고 이럴 경우 name에 대한 값이 리턴이 되고 get에서 가져가면 set하면 외부에서 값을 넣을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필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퍼티. 하지만 프로퍼티는 이 get이랑 set이라는 걸 가지고 넘어오는 값이나 리턴하는 값들을 마음대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지금 오토 프로퍼티인데 오토 프로퍼티가 아닌 일반적인 프로퍼티를 한번 선언해 볼게요. 프로퍼티 스트링 언더가 name이라는 거를 만들고요. 오토 프로퍼티가 아닌 일반 프로퍼티는 get과 set을 직접 지정을 합니다. get은 return을 갖고요. set은 value를 세팅해줘요. 자,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필드와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필드도 마찬가지로 value를 받고 return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퍼티도 value를 받고 return을 하고 있어요. 그럼 차이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set이란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이렇게 언제나 만약에 들어온 값에다가 hello를 넣게 해주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return 할 때 upper 해버릴 수도 있다 라고 하면 외부에서 이 name이라는 거를 참조하는 애가 있다고 할게요. 이 테스트에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program.cs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주고 이렇게 age를 넘겨주고요.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name이 요기인강 hello라는 값으로 돼서 뭔가 변경이 되어 있죠. 즉 getset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볼게요. 언제 여기에 들어오는지 F5번을 실행해 보시면 자, set 했어요. 언제 요기인강이라는 애가 여기에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상태에서 들어오게 된 거냐면 이쪽에서 요기인강이 처음에 new를 통해서 넣게 됐을 때 생성자 쪽으로 이게 이동을 하거든요. 생성자에서 name에다가 이 세팅해 줄 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저 get이라는 것은
이 테스트에서 실행할 때 넣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자, F5번을 실행해보면 네임으로 왔죠?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네임에다가 내가 써준 요기인강이란 걸 넣을 거예요. F10번 누르시면 셋으로 가서 셋이 이제 호출이 됐어요. 네임을 했더니 대입 받을 때 셋이에요. 그리고 get은 언제 되냐면 테스트라는 걸 실행을 했을 때 name이라는 값을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려고 할 때 get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어퍼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는 값은 요기인강 hello라는 값이 어퍼케이스가 돼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실 많이 쓸지 잘 모르겠으나 시불불 하셨던 무슨 소멸자라는 걸 아실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이름을 얘도 똑같이 소멸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파이널라이저, 뭐 종료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언하고요. 종료될 때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이 종료자는 가비지 컬렉터가 메모리가 모자르거나 아니면 어떤 사이클이 되면 저희가 필요할 때 메모리 가비지를 컬렉터에서 지금 안 쓰고 있는 스택에 있는 것들을 다 삭제를 해요. 그때 이게 호출되도록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게 가비지 수집기가 최종 정리를 할 때 호출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이니셜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오브젝트 이니셜라이저, 그건 뭐냐면 제가 여기 마이 클래스를 처음에 선언할 때 요기인강 15 이렇게 생성자에게 넣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값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자가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나는 초기에 값을 주고 뭔가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이렇게 가로를 하시고요. name은 컴마 age는 컴파일 하시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초기 값이 들어가십니다. 이런 것들을 오브젝트 이니셜라이저라고 해요.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생성자가 특별히 파라미터를 받지 않고 이럴 때 사용하기 아주 편해요. 그리고 메소드 오버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한번 볼게요. 스트링을 받아서 이 안쪽에다가 메시지라는 걸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인트 값을 받아서 레벨이라는 거를 받아줄게요. 여기다 메시지를 찍어줘야겠죠? 얘는 레벨을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메소드들 확인해 보시면 똑같아요, 이름이. 그러면 어떻게 바깥쪽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제일 맞는 테스트를 가져갈까요? program.cs로 이동해서 일단 이거는 첫 번째 거는 되게 간단하죠. 어차피 얘는 파라미터가 없어요. 파라미터가 없는 애가 자동으로 실행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뭐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트링을 넣어줘요. 스트링을 넣어주면 스트링 메시지가 실행이 되고, 이렇게 인트 값을 넣어주면 인트 age가 인트 레벨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메소드, 이런 걸 메소드 오버로드라고 해요. 스트링의,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타입이 다르거나 타입의 개수가 다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이름으로 메소드를 선언할 수가 있고요. 그 메소드들을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메소드 오버로드라고 한다. 실행해 볼게요. 해보시면 이렇게 뭐 age도 들어가 있고 레벨도 들어가 있고 안녕하세요도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메소드 오버로드도 한다. 이게 아마 그 클래스의 아주 기본적인 내역들일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아마 클래스의 좀 더 다른 내역들, 상속, 다양성, 추상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지금까지 내용들 중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전에 다른 자바라든지 C++ 같은 객체 지향형 언어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뭐 다음 시간도 되게 간단할 거예요. 원래 보던 것들이라서요. 원래 보던 것들을 그냥 C샵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려주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이런 언어들 안 해보신 분들 있죠? 파이썬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다른 이 그냥 펑셔널 랭귀지를 쓰셨던 분들은 이 객체지향적인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